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금요일장 개장 전에 미국 PC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좀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이 좀 더 강하고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3월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미국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부터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도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7% 가까이 빠지면서 11,394로 마감을 했고, 이에 따라서 S&P 500도 4,000선이 깨지면서 3,970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 가까이 올랐고요. 유가 역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안 좋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주었던 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2월 달에 1월 달 CPI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도 어느 정도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PC 지수는 좀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물가 지수를 살펴볼 때 전년 대비보다는 전월 대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전월 대비로도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웬걸 전혀 꺾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자, 어제 발표되었던 1월달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전월 대비 지수는요 0.6% 상승을 했습니다. 예측치였던 0.55%보다도 높은 상승률이었고, 자, 전월 대비로 12월 달에는 0.2% 상승했는데요. 오히려 전월의 상승폭보다 더 높은 상승폭이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감을 고조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로도요. 예측치 5%보다 높은 5.4% 상승이 나왔고, 자, 전월의 상승률 5.3%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아직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 점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아직도 미국의 고용 상황과 개인들의 소비 상황이 아직 강세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시간대 추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이번 달 4.1%를 기록하면서 한 달 전에 그 상승률보다도 더 높았어요. 연준의 최종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좀 먼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죠. 메스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지속 인상 필요하고 5%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냈고, 전문가들은 다음 달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그러니까 빅스텝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다 약세였기 때문에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주일간 등락률을 보더라도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번 달 좋은 실적, 4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나마 5.84%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헬스케어랑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이 그나마 선방을 하죠. 이번 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어느 정도 드라마틱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고용지수가 아직도 너무나도 좋다. 비노 고용이 51만 7천 건이나 증가하면서 시장에 한번 1차 쇼크를 줬었고요. CPI 지수 역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고용과 물가 이슈가 겹치면서 미국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들면서 이번 달 한 달은 좀 약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거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PCE 지수였는데요. PCE 지수 역시 예측치보다도 높게 나오고 이전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한 번 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요. 나스닥과 성장주의 반등을 이끌 모멘텀이 한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신규 사업들은요,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시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번 발표가 글로벌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시장에 충격을 준 PCE 지수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자, 먼저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E 지수 역시 지난해 6월 달에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2월 달 전월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1월 달 이번 달에 나온 거는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월이 5.3% 상승이었다면 5.4%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예측치보다도 0.4%포인트가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지수는요, 이렇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전이 0.2% 상승이었는데 실제 한 0.6%까지 나오면서요,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역대급 긴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점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연준은 지난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금리 인상을 연속 4번이나 단행을 했습니다. 역대급 긴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가가 점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면서 오늘 좀 충격적인 수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확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12월 달에, 올해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확률이 있었는데 그 확률이 사라졌어요. 여기 보시면 3월 달, 5월 달, 6월 달 세 차례의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아직도 높고요. 자, 그렇게 되면 5%대 중반까지 최종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이게 연말까지 지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여기에서 5% 초반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았는데 5% 중반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확률이 지금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이 없어졌다는 거죠.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지속 유지가 된다면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계속 연고점을 갱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독일 증시, 그러니까 유럽 증시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도요. 자, 금요일 날 장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72% 하락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력한 상승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드는 상황이고, 홍콩 증시 역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마감하고 하락을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자, 미국 증시 대표적인 증시죠. 다우존스 역시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부양책을 쓰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지수가 잘 버티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역시 그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200일선을 힘겹게 지켜내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 역시 지금 힘겹게 200일선을 지켜내려는 듯한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 구름대 매물대를 뚫고 하락하면요, 다시 한번 대세 하락이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3월달 증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의 증시가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 변곡점에 이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날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나스닥 성장주 전반적으로 큰 힘을 보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음 달 인베스터 데이가 정말 중요하겠다. 3월 1일에 시작하니까 더욱더 뭔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뭐 테슬라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이나 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190불의 지지 라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190불대 초반까지 떨어지려고 하면은 밑꼬리를 달면서, 그러니까 매수세가 붙으면서요, 190불대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PC 지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3월 1일 바로 인베스터 데이의 공포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AI 데이 때도 이때 있었죠. 이때 AI 데이 때 있은 다음부터 주가가 260불대부터 101불까지 수직 낙하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큰 호재도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 무너지고 내려갈 수도 있겠어요. 다만 한 170불대를 생명선으로 잡고요. 170불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170불이 깨지고 하락을 하면요,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꼭 유의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베스터 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역시 가장 큰 호재,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플랫폼 3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세 번째 3세대 플랫폼이죠. 1세대 플랫폼은 테슬라 모델 S, X라고 볼 수 있고요. 2세대 플랫폼은 모델 3, 모델 Y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세대 플랫폼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자, 이 플랫폼이 25,000불에서 30,000불에 이르는 차량에 채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는 기관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호재, 듣고 싶어하는 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자, 이에 따라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미국의 뭐 대표적인 증권사 중에 하나의 웰스파고 역시 이 제너레이션 3 그러니까 플랫폼 세 번째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으로 프라이스 타겟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자, 기존의 목표가는 150불이었는데 27% 상향 조정해서요 190불로 올렸어요. 테슬라의 기관들의 목표가는요 대부분 현재 주가보다 낮을 때가 많으니까 뭐 190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27%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향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웰스파고의 의견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션 3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3세대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는 글로벌 차량 판매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거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큰 수요, 그러니까 매년 50%에 이르는 딜리버리 성장률을 만들려면요 이 제너레이션 3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웰스파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이 약 한 3만 달러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3만 달러에 출시가 되면요 미국 내 가격 범주의 95%나 커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대부분의 시장을 이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가 나오면요 테슬라가 럭셔리 시장에만 포지셔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버짓 시장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 서민들이 사서 타고 다니는 차량 그 시장까지 이제 침범할 수 있다, 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5%니까 이제 대부분의 시장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나오면 이제 미국 시장 전부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뭐 한 15에서 20% 포션을요 픽업 트럭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야흐로 향후 한 2년, 3년 이내에는 이제 미국 전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테슬라는 착착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정말 이제 독과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슈퍼차저를 넌 테슬라 그러니까 비테슬라 유저에게도 개방을 하는 거죠. 이미 미국 대통령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자, 어제 뉴스에 따르면요 비테슬라 EV 차 유저들을 위해서 신규 슈퍼차저를 건설 중에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슈퍼차저 위치가 바로 테슬라를 위한 게 아니라 비테슬라 유저들을 위한 슈퍼차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뉴욕주 베로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곳은 슈퍼차저를 만드는 버팔로 공장이죠. 기가 뉴욕에서 불과 7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테스트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아닌 다른 EV의 경우는 슈퍼차저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건설 중에 있다는 거고, 조만간 이제 비테슬라 유저를 위해서도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 말까지 미국 전역에 7,500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비테슬라 유저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7,500개면 상당하죠. 자, 이 버팔로 지역에 아니죠, 이 베로나 지역의 비테슬라 유저들을 위한 슈퍼차저를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를 찍고 충전하는 것을 판단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논 테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슈퍼차저는 논 테슬라 유저를 위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요 다른 회사들의 EV 차징 스테이션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거를 그냥 뽑아서 꽂기만 하면요 자동으로 충전되고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고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인베스터 데이가 다가오면서 그 데이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연준의 긴축 공포감마저 추가가 되면서 테슬라 200불 현재 200불대 주가가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오른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역시 이러한 테슬라의 정책들을 보면요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글로벌 EV 침투율은요 1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올해 한 15%를 넘어서면서 자, 캐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올해부터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2030년이 되면 배터리 EV 침투율이 60%에 이르를 것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이게 2027년에 60%에 이르를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2030년에 60%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아크는 너무나도 좀 공격적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한 EV 쉐어가, 그러니까 EV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한 18% 정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요. 내후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 이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차량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V 쉐어,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 가까이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에서 20% 사이를 계속해서 보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12%나 차지하면서 글로벌 카메이커 1위에 등극할 것이고요. 연간 판매량 뭐 1000만 대 수준에 이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만으로 주당 순이익 30불, EPS 30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작년이 4.07불, 즉 EPS 4불이었습니다. 자, 4불이 30불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로지 EV 판매만으로요. 자, 30불을 4로 나누면 7배가 넘습니다. 거의 8배 가까운 수치인데 7년간 실적이 최소 7배 오른다고 생각하면 주가도 7배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역시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막상 장기 투자 해보니까 쉽지 않죠. 원래 국내 주식만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살았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장투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집중하는 모습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에 집중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나올 때보다 주가가 출렁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비트코인이나 트위터를 사기도 했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식을 팔기도 했던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급락이 너무나도 자주 와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급락이 올 것 같은 시점에는 미리 끊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한번 빠지면 최소 30%에서 많게는 뭐 70% 넘게 빠지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급락이 기대되는 시점에는 한번 팔았다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은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식 투자 자금을 언제 어디에 또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병원비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수익 투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를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시작될 때 비중을 실어서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200여 명의 아트라온 TV 유료 멤버십 회원님들이 매매급소 알람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매도급소가 나오면은 큰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중장기 손실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실을 짧게 가길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알람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 그러니까 매수 급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는 비중을 실어서 좀 들어가고 매수 급소가 계속 유지된다면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서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이렇게 커뮤니티 알람을 뭐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 가격 한 8,990원만 아끼면요, 한 달 내내 좋은 인사이트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